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바로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함께 보시죠.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어떤 이슈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많은 고민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도 전략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먼저 오픈해 보시죠. 네, 고용 둔화에 물가 둔화까지? 이 고용 둔화는 지난주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네. 물가 이야기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네. CPI 지표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고용 둔화가 세 번의 지표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네. 고용 둔화까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가 둔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내일 밤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내일 모레밤 수요일 밤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시장에서 이걸 지금 둔화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가를 보시면 네. 유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좀 차지하는 부분 상당히 큰데, 4월달 유가를 보게 되면 4월 초까지 올랐다가 빠져 있거든요. 이제 중동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빠져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지난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6월달 금리 인하가 9월로 밀리고 뭐 9월도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고용 둔화가 됐죠. 인플레까지 둔화가 되는 걸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꽤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그 나우캐스트 예상치도 지금 전달 대비해서 0.4% 오를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은 둔화, 네. 그다음에 다음 달에 확인하는 5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꺾일 거로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과 인플레가 둔화가 됐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계속 못 가고 있는 시장이고 답답한 시장인 것인데, 아마 그게 된다면은 시장은 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후반부터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죠. 수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목요일부터는 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부터는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한번 기대해보고 과연 CPI, PPI 어떻게 발표될지 함께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국내 기업 변압기, 전선, 수출 급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진짜 전선주가 이렇게도 강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주말 동안 발표됐던 그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변압기하고 전선의 수출 데이터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압기 수출 같은 경우는 1분기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작년도 요맘때랑 대비했을 때 지금 81%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꽤 늘고 있던 건데 그때보다 81% 또 증가한 겁니다. 81%가 증가했다는 게 거의 2배 증가한 거라서 지금까지도 꽤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최근에 이 AI 쪽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그냥 데이터 센터하고 이 AI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소모가 확 크게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 전력 데이터를 봤을 때도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데이터 잘 나오고 있죠,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전망 봤을 때 이 전력의 어떤 그 데이터가 아니라 뭐 전기차에다가 AI 이런 거 보면은 이 어떤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조정 봤을 때는 뭐 너무나 좋은 매수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짧은 조정 때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그 원화가 업황이 좋은데 어느 정도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 버지니아거든요. 네. 미국에. 근데 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제한하는 법까지 만들려고 해요. 네. 그만큼 너무나 많이 짓고 있고 전력 소모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도의 실적은 또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의외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물량 자체를 뜯어보면은 네.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의 그 물량 자체는 현저히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앞으로 좀 더 큰 상승, 그러니까 지금까지만큼의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이 있을 때 이제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보통 이제 기관들 여기 샀을 때 많이 올라갔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들도 많이 스마트해졌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개인 물량이 있다 그래서 못 가고 없다가 그래서 잘 가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상 지금 전력이나 이 변압기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재료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신고가였는데 그 신고가에서 3배 내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긴 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그렇죠. 있고 업황을 봤을 때 이번 연도도 그 수요는 계속 뭐 줄어들 어떤 그런 낌새가 안 보이고 있고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우리가 매수 관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막 올라갈 때 이제 그 보통 보시면은 막 더 갈 것 같고 그쵸. 급할 것 같다 보니까는 보통 양봉에서 막 추격 매수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쯤에서 어떤 종목으로 오늘 수익 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고 있는지 그 리뷰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플리토입니다. 5월 7일 날에 저희가 매수했고요. 벌써 6% 수익 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현덕 매니저는 이슈보다 좀 한 발짝 빠른 것 같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로봇주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보유해서 수익이 났고요. 플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미리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슈가 생기기 전에 좀 수급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항상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고요. 이 플리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직까지 쌉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도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는 건데 오늘 밤에 이제 그 샘 알트먼이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고 하잖아요. 애플도 쓴다고 하고. 근데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언어 데이터를 수출했는데 그게 애플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애플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 언어 데이터를 수출했던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애플과 오픈 AI 어떤 새로운 발표 때문에 소프트웨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플리토는 아직까지는 낮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만 원까지는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계속해서 편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리토 목표가까지 계속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6%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로봇주 이제 끝인가 했는데 오늘 더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사실 제 생각보다 못 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로봇주가 좀 매물이 많은 것도 같고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그 수급이 좀 덜 센 것 같은데 결국 로봇주도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좀 어떤 탄력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이 이제 지금 그 로봇 사업을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직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지분 갖고 있고 콜옵션까지 갖고 있는 게 레인보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기업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결국 이 AI의 어떤 그 마지막 모멘텀은 또 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계속 함께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 봐야 할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 오늘의 공략주 함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 알트먼 다시 나왔네요. 오늘 새 업데이트 공개한다라는 이슈로 SP소프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 샘 알트먼이 이 AI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오늘 그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새로운 걸 공개한다고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GPT-5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게 이 AI로 실시간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걸 기대했던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뭐 검색 서비스도 아니고 챗 GPT-5도 아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마법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좀 걸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소프트웨어 종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SP소프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라이센스 사업이 보통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걸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나눠 가져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걸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SP소프트이기 때문에 결국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발표할 때마다 예전에 뭐 소라 영상 데이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발표할 때마다 주목을 받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이 SP소프트에 좀 어떤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6월 10일 날 개발자 회의에서 또 정말 뭐 대단한 걸 발표하겠다, 큰 걸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이 오픈 AI의 챗 GPT를 쓰기로 거의 협의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결국 또 소프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SP소프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슈와 모멘텀은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AI 또 음성 모델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부각됐는데 보면은 꽤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그려냈었어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시면 작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네.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우하향돼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되고 있죠. 그쵸. 그만큼 좀 탄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라이센싱 대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이 시장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같이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SP소프트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대면은 저는 뭐 적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SP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2,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SP소프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감 오늘 밤에 이어서 우리 애플의 개발자 회의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종목 함께 꼭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ARM 암홀딩스도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고 밝혔죠. 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일단 ARM 하시면은 IP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IP를 갖고 설계하는 건데 이 ARM이 그 IP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ARM이 직접 설계해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큰 시장 나가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이노멀픽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남는다. 네.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암이라는 IP 공급 회사가 이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크기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뉴욕 반도체를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작년 8월 달에 제가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이 국제까지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회사 목표는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네. 이번 연도. 아, 올해요? 그러면 네, 다음 네. 달이잖아요. 다음 달 목표인데 보통 목표대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암홀딩스보다도 먼저 이 뉴로블 반도체 개발해갖고 어떤 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반도체로 하는 것들은 이 ARM의 IP를 사용하고 거의 코어를 사용하는데 이 암의 코어를 쓰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로열티를 지급 안 해도 되는 게 리스크5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스크5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 칩 개발사들이 암홀딩스가 이제 그런 그 로열티 너무 높게 받다 보니까는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이 리스크5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5로 설계해서 퀄컴에도 공급했고 실제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뉴런블 반도체가 뜰 때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홀딩스가 내년 2025년 가을에 완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공개를 할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빠졌어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시가총액도 되게 좀 작은 종목이었고요. 네. 좀 도움이 안 됐던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상업화 시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연초부터 좀 보게 됐던 거죠.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거의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8만 원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자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반도체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오늘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차트를 본다라면 네. 이 최근에서 고점에서 좀 하락했을 때 좀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주가 상승 시에 없을까 이 우려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다가 네. 이제 막 부여가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좀 의심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뭐 기술력이 있겠냐라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국제과제를 수행해서 지금 이제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테스트가 좀 늦어져서 어떤 상용화 시점이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이제 거의 완료가 임박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대에서는 이제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만든 그 설계했던 그 반도체가 나올 것이고 상용화된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런 설계한 기업들은 그 칩이 많이 생산될 때 그 로열티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당장에 이제 인재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뭐 지금 시청에 지금 비교도 안 됩니다만은 실제 양산이 되기 시작했다 또는 완료가 돼서 양산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실적이 좀 미리 반영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좀 싸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이제 수요일 날이 이제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CPI에 대한 발표도 있고 어떤 불안감과 경계감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CPI가 지금 낮게 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목요일부터는 꽤 세게 올라갈 수 있고 이 수급이 좀 많이 비었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또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PI 발표가 있는 주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후 4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